네, 이류연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네, 오늘 주제 상당히 깔쌈한 주제 예. 또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저번에 이제 이 이동혁 기자를 독이 든 선배다. 네. 많이 쩔었어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또 재치 있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제가. 예. 그 이제 이게 짜증나, 진짜 짜증나. 사실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이 시카고 불스 이야기를 하면서 독이 든 선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 이야기는 언제 해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은 주목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지금 현재 현역 선수 중에 공격 한정 조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선수가 있어요. 제임스 하든. 그렇죠. 예, 휴스턴 로켓츠의 제임스 하든. 네. 제임스 하든이 공격 한정 조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 그렇죠. 이 얘기가 진짜냐? 합당한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허황된 그냥 정말 조던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수비 같이 하면 안 되고 수비는 빼세요, 여러분. 수비는 지워버리세요. 네, 하든의 수비는 지워버리세요. 너무 선배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하든의 예. 수비는 지워버리세요. 공격만 한정을 했을 때 조던이 가장 맞나? 또 이거 또 NBA 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궁금한 부분이니까 한번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마이클 조던의 공격력부터 좀 살펴볼게요. 빨리빨리 가볼게요. 뭐 예.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클 조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1990년대 시카고 불스 그리고 2010년대 골스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겠죠. 여기 나올 겁니다. 예. 예, 여기에 또 조던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갖다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셔도 되고. 자, 마이클 조던 득점왕 10회입니다. 게임이 안 돼. 역대 1위입니다. 예, 역대 1위. 예. 정규 시즌 동상 평균 득점 30.12득점. 예. 지금처럼 트랜지션이 빠른 그런 시대가 게임도 아니었- 아니었었어요. 예. 근데 30.12득점. 역대 1위.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득점 33.45득점. 역대 1위. 7년 연속 평균 30득점 이상. 그리고 2전 연속 평균 35점 이상. 1988년에는 득점왕, 올해 수비수, MVP 동시 차지. 페이드 어웨이, 턴어라운드 네. 점프슛. 예. 이게 또 그 조던의 어떤 특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최근에는 이런 표현이 잘 안 쓰이는데 한때 NBA 불가사의 기술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던 시절인데 뭐 하킴 올라주원의 드림 쉐이크, 그렇죠. 카림 압둘자바의 스카이 훅슛 훅슛. 뭐 이런 것들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클 조던의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 점프슛.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수비수가 알고도 못 막는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던을 대표하는 기술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임스 하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제임스 하든 뭐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던보다 적은 점 커리어가 뭐 이해를 해주시면서 일단은 득점왕 2회 2018년 2019년 득점왕을 차지했었고요. NBA 역사상 3점퍼 유도 1위. 예.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이것도 그럼요. 없지만은.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그 결과 4점 플레이 성공 횟수도 1위. 1위. 예. 그러니까 이 4점 플레이 성공이라는 건 잘투까지 마무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언어시스티드. 그러니까 동료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만든 3점을 어시스티드 3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동료 3점 도움 없이, 동료 패스 도움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순수하게 1대1로 해가지고 석점을 딱 넣은 거. 그렇죠. 내 능력으로 만든 그렇죠. 3점. 이제 1위. 그리고 네. 7년 연속 평균 25점 이상 기록을 하고 대단한 있고요. 거고요. 예, 그리고 NBA 역사상 평균 35점 이상 기록한 시즌을 보낸 역대 6번째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그 앞에 5명이 챔벌린, 마이클 조던, 그리고 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대표적인 선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일 시즌 평균 득점 지난 시즌에 36.13점을 기록했는데 이게 역대 7호 기록입니다. 이 하든보다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한 시즌을 보낸 선수는 조던과 체인벌린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든의 득점력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년 연속 풀업 점프슛 득점 생산 리그 1위. 그러니까 1대1로는 거의 뭐 탈시점을 불허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산 3연슛 성공 개수 역대 5위입니다. 커리랑 이제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매 특허가 이 선수는 유로 스텝 여기 돌파할 때 그리고 스텝백 점프슛. 예,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유로스텝과 스텝백 점퍼는 뭐 하든이 거의 세계 최고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렇죠. 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술도 그 스텝백 점퍼도 있고요. 논란이 됐던. 네. 더블 스텝백 점퍼도 있고 뭐 유로 스텝 같은 경우에도 카드는 굉장히 버들가지처럼 낭창낭창한 유로 스텝을 하면서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막기 힘든 그런 유로 스텝을 갖다가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조던의 어떤 최고 기술 그리고 하든의 최고 기술을 언급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농구 시대상이랑 또 맞물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턴어라운드 점프슛은 결국에는 수비수를 등지고 던지는 그렇죠. 이제 등지고 시작하는 공격 기술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포스트 플레이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포스트 플레이가 많이 이제 쓰였던 어떤 90년대를 대표하는 또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제 조던이 워낙 이제 이 페이드어웨이까지 겉들면서 대단했을 뿐이지 다른 선수도 되게 많이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돌면서 슛을 던지는 것은. 그리고 이 하든의 유로 스텝과 이 스텝백 점프슛은 사실은 현역 선수들이 지금 현대 농구를 하는 현역 선수들이 또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페이스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정면에서 공격을 하느냐, 그 등지고 공격을 하느냐. 그 등지고 공격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 어떤 클래식한 농구 여기에서 뿌리가 기원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지금은 현대 농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트랜지션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제 포스트업보다는 물론 포스트업도 하지만 포스트업보다는 앞에서 놓고 뭔가를 갖다가 하는 그렇죠. 거기에서 기인하는 어떤 기술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또 이 두 선수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또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뭐 같이 좀 비교를 해볼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80년대 90년대 농구를 했다면 이런 페이더웨이나 아니면 포스트업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옛날 그 그쵸. 베런 데이비스 같은. 왜냐면 파워가 워낙 좋으니까 예. 동급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조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뛰었다 그러면 유로 스텝이나 아니면은 뭐 그럼요. 스텝백 점퍼 같은 경우는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던 같은 경우는 특히 80년대 이 젊은 조던은 사실은 지금의 웬만한 스피드 좋은 선수들의 트랜지션 공격보다 훨씬 더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던 별명이 블랙캣이었어요. 검은 고양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피드와 이 민첩성으로 코트를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던은 지금 현대 농구에도 그냥 3점슛만 좀 연습하면은 뭐 충분히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뭐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조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이제 과거 영상들을 보면은 이 발의 어떤 각도가 점프슛을 할 때 각도가 늘 림을 향해 있지 않아도 이제 이 채공 시간과 특유의 그 이제 바디 밸런스를 활용해서 이제 득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농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의 밸런스 그리고 무게 중심을 옮기는 그런 민첩함이랄까요? 그런 가벼운 몸 이런 것들이 진짜 그냥 농구를 위해 축복받은 사람. 물론 본인의 노력이 더해졌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든의 이 포스트업은 사실은 최근에 좀 볼 수 있었던 시기가 2015-16 시즌 그때 케빈 맥케일 감독이 있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물론 중간에 잘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덴토니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피켄롤과 아이솔레이션을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사무실 라인 밖에서 그때 맥케일 감독이 이 이제 미드레인지 구역에서 하든의 1대1을 되게 많이 활용을 좀 했었어요. 저도 감독에도 그런 옵션 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워낙 1대1을 잘하니까 네네. 이제 덴토니가 오면서 이제 사무실 라인 밖으로 밀려난 거죠. 효율을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하든의 포스트업 공격도 좀 볼 수 있었는데 뭐 하든도 사실 뭐 90년대 뛰었어도 워낙 뛰어난 어떤 득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그때는 조금 약간 독특한 케이스로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유니크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임스 하든과 이제 마이클 조던 이렇게 비교한 건 뭐냐면 시대 보정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분명히 있다 하더니 그렇죠. 그 뭐 공격 한정 조던이 맞을까 안 맞을까를 떠나서 제임스 하든이 이 시대의 최고 공격수 중에 한 명이다. 한 명은 맞다. 예. 갖다 이제 깔고 가려고 저희가 그쵸. 말씀 갖다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이제 ESPN에서 보면 트레이시 맥그레디나 아니면 폴 피어스가 나와가지고 스카티 피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의 스텝백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제임스 하든을 1대1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요. 근데 스카티 피펜이 정상적으로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뭐 세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같으면 이게 정면에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 때 네. 정면을 막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왼손 슈팅 핸드만 신경을 쓸 거다. 그쵸. 그리고 돌파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뭐 스카티 피펜의 어떤 그런 충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임스 하든의 1대1 돌파라든가 1대1 공격은 막기가 정말 쉽지 않다를 갖다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장면을 할 수가 있겠죠. 하든의 이 공격력은 수비수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이제 돌파를 한쪽만
슈팅만 일단 막는 쪽. 그러니까 뭐 방금 피펜이 뭐 슈팅핸드 쪽을 얘기했듯이 왼쪽을 우선적으로 막고 오른쪽 길목을 내주는 이런 수비를 강요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런 식으로 오른쪽을 상대가 내줘도 최근에는 이 플로터성 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져서 사실 이것도 실은 좋은 수비법은 아닌 게 또 실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경기들이. 그리고 NBA 팀들이 알아봤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서 나오는 게 사실 더블팀 아니에요.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극단적인 하든이 볼 잡아 무조건 트랩. 이런 전술도 올 시즌에 나왔었는데.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정적인 그 트랩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NBA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NBA에서는 웬만큼 이제 뭐 상대가 대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트랩 수비를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수비보다 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이제 대인 방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후를 견제하는 게 맞지. 시작부터 더블팀 이거는 되게 좀 극단적인 수비법에 속하는데 그 정도로 한다면 사실 하든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임스 하든이 얘기했다시피 리그에서 더블팀을 받는 건 나밖에 없다. 그냥 내 가치를 좀 더 올려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쵸. 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좀 짚어볼게요. 일단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오펜시브 레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의 공격 효율성. 과연 이게 공격 한정 조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예. 조던을 한번 볼게요. 뭐 이 선수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13시즌 정규리그 오펜시브 레이팅이 118. 그리고 피오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도 118.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클 조던의 위대한 건 뭐냐면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시모스 침대 같아. 흔들림이 없어. 예. 어떤 걸 해도. 꾸준한 거죠. 꾸준히 근데 너무 잘해. 예. 그러니까 118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예. 근데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피오에서 그 2014, 2015 시즌부터 쭉 보면 117 괜찮았죠? 그다음 107, 111, 109, 111입니다. 뭐 나름 괜찮지만 이게 기준이 그렇게 저는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규리그를 보면 115, 118, 120, 118, 120이에요. 아주 좋죠. 예.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피오 때 또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공격 한정 조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규리그뿐만 아니고 피오에서도 비슷한 그런 위력을 갖다 발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피오 때 어떤 콜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콜이 기본적으로 소프트 콜에서 하드 콜을 좀 넣어보면서 제임스 하든이 공격 효율성이 뚝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팀에 좀 많은 영향을 갖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오 때 조금 덜 한다. 이거는 어떤 그 마이클 조던과 공격의 어떤 틀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유로 스텝, 그리고 부드러운 플레이, 그리고 좋은 크로스오버, 뭐 드리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에서는 한계가 약간 있는 선수.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 자체가 너무 좋은데다 거기에 기술적 완성도까지 있고 거기에 자기 시그니처 플레이가 한 두세 개가 있기 때문에 피오 때 되면 더 맞기 힘든 선수가 돼버리는. 근데 이게 그냥 뭐 마이클 조던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플레이 틀 자체가 조금 다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렇죠. 사실 뭐 제임스 하든의 정규 시즌과 이 플레이오프의 좀 갭은 좀 얘기가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하든이 뭐 큰 경기에 약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플레이오프 가면은 이제 상대의 어떤 밀집 수비나 이런 것들에 되게 고전하거나 야투 감각이 안 좋은 경우들이 적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기록이 차이가 나는 것 저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좀 저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든을 좀 옹호해 주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 농구는 이제 어쨌든 지역 방어가 허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하든처럼 이렇게 30라인 밖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팀들이 하든의 돌파 기록에 대해서 미리 다른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는 이런 형태의 수비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든이 거의 풀업 3점, 풀업 점프 이런 거 외에는 옵션이 되게 좀 약해집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든은 좀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좀 들쑥날쑥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결국에는 밀려나가서 풀업
점퍼를 던지고 스텝백 3점을 던지는 식으로 공격이 좀 많이 진행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하든이 정규 시즌에서는 아이솔레이션 뭐 너무 잘 풀리죠.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상대가 하든만 막으려고 하든이 아이솔레이션 활약을 최대한 어떤 줄이려고 돌파를 최대한 줄이려고 어떤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가져갈 어떤 새로운 옵션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제임스 하든의 어떤 한계점이 좀 있는 플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을 동시도로 소환했을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룰이 핸드 체킹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에 핸드 체킹이 없었었고, 지금은 없었다기보다는 심각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그렇죠.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마이클 조던이 들어왔을 때 핸드 체킹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조던이 자유투로만 20점, 30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저는 뭐 거기까지는 동의를 100% 하기는 힘들고, 대신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많이 받았을 거다. 네. 조던이 더더욱 막기가 쉽지 않은 선수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조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핸드 체킹과 엄청난 몸싸움 이런 것들을 뚫고 이런 PO에서 이런 공격 효율성을 갖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든 같은 경우에도 공격 한정 조던이 되려면 그런 PO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변수들, 전체적인 팀에서의 어떤 그 집중 견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에이스의 숙명인데 그런 부분을 뚫고 뭔가의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만이 공격 한정 조던이라는 그런 평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텐데 과연 그게 될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지금 하든 입장에서 좀 고민거리로 남을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터프한 수비를 뚫는 어떤 하든만의 무기가 사실 자유투 유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핸드 체킹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의 어떤 거친 수비를 활용해서 이제 자유투를 유도해버리는 식으로 이때까지 경기를 좀 풀어오는 면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든이 파울 유도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자유투 유도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하든의 고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리플 트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트리플 트렛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트리플 트렛 그 세 가지 위협이 사실 슛, 패스, 돌파. 그렇죠. 여기가 다 되는 선수. 예. 그러니까 토탈 패키지 같은 선수가 제임스 하든인 건 맞습니다. 제임스 하든인 건 맞지만 저는 공격 한정에 있어서 조던이라고 하는 평가는 사실 하든이 PO에서 좀 더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리그 때 아무리 폭발적인 득점을 하고 뭐 50점, 60점을 때려 박는다 하더라도 저런 공격 한정 조던이란 말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거를 좀 근거를 두고 싶어요.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제임스 하든이 이 공격 한정 조던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가 스텝 볼륨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예, 볼륨 때문에 막 40점, 50점씩 넣어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NBA가 어떤 3점 슛의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 앤토니 감독 밑에서 뛰면서 하든이 3점 시도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시도들이 대부분 스텝백이나 터프 3점, 아까 제가 어너시티드 그 3점 얘기를 했죠. 그런 이제 좀 개인 플레이에서 나오는 3점들이에요. 근데 그걸 되게 잘 넣으니까 이제 맞기 힘든 건데 근데 최근 특히 올 시즌 보면은 그 3점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복이 심한 날을 다음 날에 다른 경기에서 메우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들쑥날쑥해요. 시즌 안에서 봤을 때 경기별로 되게 들쑥날쑥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날은 슛감이 안 좋은 날은 그냥 그렇고 한 25점, 20점 이렇게 놓고 어떤 날은 50점씩 넣으면서 이 볼륨을 만회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든이 공격 한정 조던이 되려면 솔직히 매 경기 34점, 5점 이렇게 꾸준함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효율도 높이고요. 그러니까 하든은 좀 3점의 어떤 수혜를 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뭐 이제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휴스턴이라는 그 독특한 팀의 특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몰 라인업이 대세긴 하지만 휴스턴은 진짜 거기에 극단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평균 플러스 한 5에서 6점 정도, 7점 정도 이제 나오는 그런 플러스 알파도 있다. 그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3점 13개 던져서 1개 넣고 이런 날도 되게 적지 않거든요, 하든이. 근데 득점은 뭐 25점, 26점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든이 결국에는 그런 스탠스를 어쨌든 만들어내는 게 3점 안 좋은 날도 자유투를 얻어내서 한 15점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가능한 건데 결국에는
그 이제 볼륨 안에 숨어있는 이 효율성이나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조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조던은 그냥 순수한 필드골로 만들어낸 득점만 해도 상당히 많고 기복이 되게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좀 하든이 조던에 많이 좀 모자란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임스 하든 정말 공격 한정 조던이 맞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갖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주제가 있으면 그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제를 할 때 또 네.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구독 네. 좀 부탁드리고 많이 유튜브, 눌러주십시오. 유튜브 좋아요, 알림 저희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는 네. 초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멀었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인농구TV 다음에 더욱더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